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리학에 의해 합과 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간, 십천간, 가벌병정무기 경신임계, 십천간의 합과 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십천간 이 중에서 간목과 기토가 합이 되고 병화와 신금이 합이 되고 무토와 개수가 합이 된다. 이렇게 배웠고,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합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정임합. 그 다음에 을경합. 이렇게 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합이었고, 충은 보신 대로 충은 네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갑경충.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충.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을신충.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계충. 이렇게 합과 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지도 각각 합과 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지는 천간의 합과 충은 단순했지만은 지지는 합과 충의 종류도 많고 조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럼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의 합을 보면은 지지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육합. 무슨 말인가 하면 합인데 6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지가 12개인데 이걸 2개씩 묶었기 때문에 합이 6개가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육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2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지를 보시면은 요 합, 자수랑 축토가 합이 되고, 그 다음에 임목과 해수가 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묘목과 술토가 합이 되고, 여기 진토와 유금이 합이 되고, 사화하고 신금이 합이 되고, 옴이 합이 된다. 이게 지지의 육합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2개는 항상 꼭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오미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그런데 이 합이라는 거는 제가 천간을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합은 합화, 즉 2개가 합쳐서 다른 거를 바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축이 합치면은 토가 되고, 인해가 합치면은 목이 되고, 합화목. 묘술이 합치면은 합화, 묘술합, 화가 되는 겁니다. 진유가 합치면은
금이 되고 사신이 합치면은 수가 되고 오미가 합치면은 화가 된다. 이게 기본적인 육합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축은 합하면 원래는 토가 되어야 되는데 주위의 천간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수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미는 합하면 원칙은 화로 되어야 되는데 주위의 원국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무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지지 중 두 가지씩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화한다, 합화. 예, 다축이 합치면은 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성립 조건은 뭐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신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하며 투관되지 말아야 한다. 요건 이제 다음 명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 사주를 보면은 합과 충이 섞여 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합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지만은 주위 상황을 봐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왜 합과 충이 있는데 충의 세력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 합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명조를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노란 걸로 제가 합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자, 먼저 보시면은 이거는 인해가 합쳐가지고 목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배우신 대로.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 주위에 보면 이 목기가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해합, 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주의 일간인데 무토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무토 일간은 주위에 강한 목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너무 주위에서 자기를 극하는 기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업을 이제 다음에 배우시겠지만은 이 화 관련 직업을 택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화 관련 직업이라 그러면은 뭐 요즘 한창 유행하는 인터넷 관련 뭐 직업이라든지 방송 연예 뭐 이런 쪽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한쪽으로 이제 편중됐다는 겁니다. 이런 편중된 사주에서는 이 두 개를 중간에 이렇게 통관시켜주는 화라는 직업을 가지면은 이 사람은 자기 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이 진유합이 들어있는데 합은 맞습니다. 합은 맞는데 합화, 금은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토가 위에 보시면은 자기 또 똑같은 토를 깔고 이것도 토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투관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기운을 위로 드러내 버리면은 이 진토가 굳이 금으로 바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주위가 다 토입니다. 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진토는 금으로 바뀌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합화만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토는 진토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수가 목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목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주 원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이 분이 예를 들어 남자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처가 되는 겁니다. 처. 그 이쪽에도 또 같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럼
이것도 처가 되고 이것도 처가 되는데 이 해수가 목으로 가버렸다.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초년에 여자가 한 명 있지만은 이 여자는 내하고는 인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남자 같으면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자기한테 좋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은 똑같은 이치죠. 이렇게 토, 똑같은 이치로 이것도 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신 한만 되지 수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화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주위에 보시면은 화기가 아주 세다는 겁니다. 자, 목생화, 화가 강하죠. 여기도 또 화가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잘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화 그러면은 이것도 화다. 자, 목생화 이것도 화죠. 크게 보시면은 그럼 사주가 전부 불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좀 독단적이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기질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할 때 되면은 꼭 남자 같으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좀 차분하면서 가정적인 분이 돼야 병년해로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주위에 이렇게 수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축합이 이거는 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토가 아니고 수. 원래 자축합은 토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렇게 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자축합은 토가 아니고 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토가 수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를 들어 여자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남편이 되는데 남편이 그냥 물에 떠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남편하고는 초년 남자하고는 큰 인연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보시면은 오미 합쳐서 무가 되든지 화가 돼야 되는데 주위에 화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미 합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셨겠지만은 단순히 이게 뭐 합치면은 토다, 뭐 목이다, 화다 이게 원칙은 있지만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그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바뀔 수도 있고 또 바뀌지는 않고 한만 성립되고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중에서 이거는 보시면은 수생목 이렇게 되고 토생금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 합은 합화가 다른 네 개에 비해서는 합화가 훨씬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6개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2개는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화가 용이하고 나머지는 합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합, 두 번째, 삼합. 근데 삼합은 뭐냐? 그럼 앞에서 배운 그 합은 2개가 짝지었다는 겁니다. 2개가. 근데 지금은 3개가 합쳐가지고 바뀐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큰 원칙은 자, 해묘미가 합쳐서 목이 되고 인호술이 합쳐서 화가 되고 사유축이 합쳐서 금이 되고
신자진이 합쳐서 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 지지가 합쳤죠? 다른 오형은 합하가 된다. 이게 원래 본래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나란히 붙어 있어야 한다. 뭐 두 개가 붙어 있고 하나가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신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합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세 개가 붙어 있어야 한다. 또 이 두 개가 있을 경우,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묘, 뭐 인호, 그다음 또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는 걸 저희가 이걸 반합이랍니다. 반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중간에 있는 글자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세 개가 있으면은 삼합이라 해가지고 해묘미가 합쳐서 목, 인호술이 합쳐서 화 이렇게 바뀌는데 원국의 사정에 따라서 이 두 개만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반합이라고 하는데 그 반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중간에 있는 글자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글자가 꼭 들어가야 반합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해묘 반합, 뭐 유축, 자진, 인호 이런 식으로 반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뀔 때 어떤 기준으로 바뀌느냐? 왕지로 바뀐다. 왕지로 화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묘미가 합화목이 되면은 요 중간에 있는 이 기운, 이 기운을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해묘미 합한데 묘목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는 목으로 바뀐다는 거고 인호술에서는 이건 화기 때문에 화로 바뀌었고 신자진에서는 수기 때문에 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유축은 마찬가지로 금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 왕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12지지가 이렇게 있는데 방금 우리가 공부했는 게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을 우리가 공부를 삼합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신, 자, 진 이게 삼합이라 그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 오, 술 이 삼합이고 그 다음에 사, 유, 축이 반합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삼합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식간 12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묘오유 보시면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동서남북 여기에 해당하는 기운이 묘, 유, 오, 자. 그래서 자묘오유가 이 세 가지의 기운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화 중에서 제일 강한 거, 목 중에서 아주 센 거. 그래서 이게 사정방이라 그러는 동서남북 사정방이라 그러는데 자묘오유가 왕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인신사인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왕지, 자묘, 오유. 그래서 삼합은 항상 바뀔 때 왕지로 바뀐다. 그 왕지라는 거는 자묘, 오유. 즉 계절을 설명하면은 가장 완연한 계절, 왕한 계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왕한 계절. 즉 한겨울, 한여름, 봄, 가을. 그래서 왕지라고. 인신사에는 12지 중에서 인신사에는 생지. 무슨 말이냐? 즉 이 노래는 입춘이 들어있고 신월에는 입추가 들어있고 4월에는 입하가 들어있고 해월에는 입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계절이 시작되는 기운이다. 그래서 생지, 그 다음에 이거는 왕지,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환절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삼합은 3개씩 묶으니까 4개가 있는데 이렇게 목화 금수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건 중간에 있는 이 왕지로 바뀐다. 왕지로 바뀐다. 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원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각각 이제 삼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화로 합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중간에 이 주위에 이 화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일간 자체도 화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3개를 그냥 묶어서 화로 보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뭐 불로서 이루어진 사주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자진 삼합은 들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의미만 있고 수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래위로 같은 기운이고 아래위로 같은 기운인데 이게 수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수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지지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임목하고 술토는 자기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이제 육친을 배우고 나면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이 인호술이 그냥 불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임목이라든지 목생화 이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생토 이것도 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주는 거의 뭐 불로만 이루어진 사주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국은 합만 되고 신자진 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 오, 술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토생금을 해버리고 목생화가 이렇게 되는데 쉽게 합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운에서 오화운이 오면은 이거는 인호술 화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